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5일 이종훈의 HQ 시간입니다.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훈의 헤드쿼터 시간이고요. 오늘 혹시나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우울한 날이셨을 겁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고 주식이 지금 계속 하락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블랙 몬데이라는 제목이 이제 달리고 있고, 역시 이제 나스닥의 영향이죠. 미국 나스닥이, 지난주 우리나라 시간, 미국 시각으로 금요일, 그쪽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폭락을 하자. 우리는 하루에, 그러니까 일요일, 우리로 봤을 때 일요일 하루에 어떤 시간이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으면 어땠을까? 남의 나라지만, 좀 원망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락 장세가 어디까지 갈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일본이 금리를 또 인상을 해서, 일본, 자본들이 지금,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걱정이긴 합니다. 이래저래, 월요일,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사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이종훈의 HQ에서, 중요한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을 좀 이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아투 시간이지요. 아시아투데이 일면 톱은 어떤가요? 여당, 최재형 몰카, 윤 대통령 탄핵 파렴치한 공작이라는 제목으로 한대희 기자가 썼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주말이죠.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가 단독 기사로 최재형 종북 목사죠. 이 종북 목사가 이미 명품 파우치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면서 시계로 몰카로 함정 취재라는 말도 좀 이상하지만 함정 공작을 펴서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그 빌미를 준 그 사건을 만든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이 종북 목사가 명품 파우치 이외에 또 다른 그런 공작을 폈다는 것을 함께 모여있던 공범이 스카이데일리에 제보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이 최재형 종북 목사와 서울의 소리의 탄핵 공작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제가 오늘의 이슈로 또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의 이슈에서 다시 일면 톡을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의 사설입니다. 오늘의 사설은 헌재 빠른 판단으로 탄핵 갑질에 경종 울려야 라는 제목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지금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하고 가결을 했죠.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바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임 하루밖에 되지 않은 이 진숙 위원장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지금 이 사설은 헌재가 신속하게 심판해서 탄핵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실제로 탄핵, 즉
파면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거듭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방통위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설은 헌법재판소가 이 악순환, 탄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탄핵은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그런 그 수단이 돼버렸어요. 헌법재판소야말로 이렇게 탄핵이 완전히 인플레이션 돼서 막 남발되는 그런 위헌적인 그런 사태를 종지부를 찍어야 될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이라고 지금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장 167일이 걸려서 기각을 했지요. 그러니까 거의 5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기각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입니까? 6개월 동안 사실상 행안부가 그야말로 물론 차관이 직무대행이 있지만 장관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그 장관이 자신의 어떤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국가적 책무 그리고 프로젝트 내지는 아젠다는 차관이 직무대행이라도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된 국가적 낭비, 손실과 함께 실질적으로 탄핵을 했을 때 직무는 정지되지만 월급은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면 기각될 탄핵 때문에 6개월 동안 장관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또 낭비입니까? 이렇게 이 탄핵이 무차별적으로 거듭될수록 사회적 갈등은 커지고 그 다음에 낭비, 손실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정운영의 지속성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의도의 탄핵과 관련돼서 보다 신속하게 심리를 해서 이런 그 실질적인 목적, 즉 직무를 정지시켜서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탄핵을 빨리 심리를 끝냄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지금 이 사설은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헌재는 책임이 무겁다. 민주당의 탄핵 놀이를 멈출 기관은 헌재뿐이다. 이진숙 위원장의 손을 들면 편향 방송을 중립으로 되돌릴 수 있다. 반대의 경우는 방통위 기능이 마비돼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고 한다. 대통령실, 국민의힘도 사퇴보다 헌재 판단을 중요하게 여긴다. 헌법재판소도 이 위원장에게 탄핵당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을 알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조속히 심판해 민주당의 탄핵 갑질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이 사설은 그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칼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칼럼은 아시아투데이의 주필, 고성국 주필이 직접 썼네요. 자, 오늘의 칼럼은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제하의 칼럼은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8월 1일 발간한 연례보고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 함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전 세계 108개 국가가 중진국
머물러 있고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진국 함정에 빠져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는 데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특히 대한민국의 성취가 경이롭다라고 세계은행이 이 보고서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어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에는 1200달러도 채 안 됐지만 2023년엔 33,000달러에 육박했다며 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 그리고 모든 중진국 정책 위반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썼다고 전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I가 필요하다. 3I가 필요하다. 인베스트먼트, 투자, 그 다음에 인퓨전, 기술 도입, 그리고 이노베이션, 혁신, 이 3I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투자와 기술 도입, 그러니까 혁신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이 3I를 달성했다. 그래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 칼럼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세계은행의 보고서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뒷부분에서는 참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을 걱정하게 되었으며 눈만 뜨면 계속되는 정쟁에 매달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는가라고 이 칼럼은 지적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김정은 집단에 부안해동해 부역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의 성취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 칼럼은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혁신과 개혁만이 살 길이고 그 길은 윤석열 정부로 통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세계은행 보고서는 알려주고 있다라고 임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아까 오늘의 일면 톱 아시아 투데이의 일면 톱과 관련돼서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아시아 투데이 일면 톱은 바로 최재형의 탄핵 함정, 파렴치한 공작과 관련된 여당의 비판을 목소리를 담았는데요. 지난주에 기사를 제대로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카이데일리에 일단 이 단독 기사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8월 2일자 기사에서 윤석열 탄핵 가짜 시나리오를 이 종북 목사가 또 다른 것, 그러니까 명품 파우치 이외에 또 다른 그런 그 시나리오를 모의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단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박모 씨가 등장합니다. 이 박모 씨가 바로 스카이데일리에 제보한 사람으로서 이 종북 목사와 함께 이 탄핵 시나리오를 공작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갖고 있었느냐?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건륭제, 그러니까 청나라 6대 황제죠. 건륭제 때의 옥새 3위 당정 감세를 이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옥새를 갖고 마치 천공이라는 사람 아시죠? 지금 이 좌파들이 늘 윤석열 부부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종교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공이 이 옥새를 윤석열 후보 부부에게 전달하면서 왕이 되시오라고 전달했다. 즉 이렇게 이 연결돼서 천공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탄핵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건 무엇이냐면 동영상을 찍었는데 아까 제보한 박모 씨가 바로 등장을 해서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다.
천공이 평창동에 있는 어떤 정원이 있는 집에서 윤석열 후보 부부에게 이것을 건네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증언을 하는 그런 동영상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모 씨가 자기의 증언만 있는 이 동영상이 만약에 방영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그런, 왜냐하면 가짜니까요. 자기는 가짜인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건 다 조작되고 만들어진 것을 심히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자기한테 돌아올 여러 가지의 뭐 사법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를테면 지금 이 박모 씨는 바로 종북 목사가 한 명품 파우치 사건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가짜인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파우치라는 존재 자체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저에 놓고 왔기 때문에 이 가짜 논란에서 종북 목사는 어느 정도 비껴갈 수 있지만 자신은 비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게 대개는 이겁니다. 이재명을 만나게 해줄 것, 그 다음에 중국 기자와 중국 대사를 만나게 해줄 것, 그래서 중국으로 망명을 하게 해줄 것, 뭐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들어주지 않자 박 씨가 이 동영상을 지워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역시 욕설을 하면서 지우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그런 싸움, 그러니까 다툼, 그러니까 이 종북 목사와 박모 씨가 서로 지워달라, 지우지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담긴 녹취와 사진들을 함께 스카이데일리에 제보해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건 누구죠? 바로 종북 목사죠. 왜? 이것이 지금 드러나게 됨으로써 종북 목사의 말의 신뢰도가 현저히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북 목사는 명품 파우치로 국회까지 가서 이 참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자가 국회에 가서 국회를 드나들면서 국정을 이렇게 농단을 하다니 참 끔찍한 일입니다만, 어찌됐든 이 종북 목사가 지금 이렇게 탄핵의 시나리오까지 짜갖고 또 다른 동영상을 만들었다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되잖아요. 왜? 아니 종북 목사 알고 봤더니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났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 이런 것들 다 공작했네. 이렇게 되면 지금 명품 파우치 역시 가짜임이 다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소리와 이 종북 목사는 다급히 동영상을 찍어서 내보냅니다. 이 동영상에는 종북 목사 이외에 강모 씨라는 사람이 함께 나와서 제보자 박 씨의 지금 이 증언들과 증거들을 탄핵, 그러니까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지금 변명과 또 역공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라. 허위 제보로 음해했다. 이렇게 적반하장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방송 가치가 없어서 폐기 처분한 것을 덮성으로써 기자회견을 연 것이 황당하다며 허위사실 유포 중단 및 대국민 사과, 그리고 철저한 처벌을 해달라라고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박 씨에 대해서 이 종북 목사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2월 6일 박 씨가 직접 찾아와서 제보를 했다. 그런데 이 제보가 뭐냐 하면은 바로 천공에게 그 옥새를 가지고 회동을 했다라고 아예 그런 이게 사실이라고 제보를 했다라는 건데, 자신들이 이 제보를 판단하기에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특히나 이 옥새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을 자신들이
검증을 했는데 중국에 류리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동과 같은 곳, 그러니까 골통품을 주로 파는 곳인데 류리창에서 50만 원이면 줄 수 있는 가짜 인장이었다, 가짜 도장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옥새라는 것도 가짜고 이 사람의 말도 다 가짜라서 이 동영상을 보도하지 않았는데 이 박 씨가 이것을 보도해달라고 완전히 난장판을 피웠다 그러면서 박 씨의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녹음을 한 것을 들려주면서 이 박 씨가 정신적으로도 이상하고 전과도 많고 그 다음에 사기도 치고 하면서 이 박 씨를 나쁜 사람,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찍긴 찍었지만 그러나 가짜이기 때문에 방영을 하지 폐기 처분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것이 사실일까를 스카이데일리는 바로 반박하는 기사를 또 단독으로 냈습니다. 자, 스카이데일리가 하나씩 내는데 이거지요. 지금 스카이데일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녹취록이 있습니다. 공범이었던 박모 씨가 바로 종북 목사와 나눈 그런 목소리들, 그리고 서울의 소리의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들, 이 목소리가 녹취록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서울의 소리는 뭐라고 그랬죠? 박 씨는 사기꾼인데 사기꾼이 와갖고 가짜 도장을 갖고 마치 그 도장이 무슨 건용제의 그 옥새인 양 주장을 해가면서 이 옥새를 천공이 윤 후보 부부에게 건넸다라는 거를 이 박 씨가 자신들한테 제보를 했다. 근데 가짜인 것 같아서 폐기했다. 그러니까 깽판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최초로 보도한 스카이데일리는 지금 이 주장을 하나씩 또다시 탄핵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 이 지금 반박 기사는 뭐로 시작하냐면 지난번 첫 번째 단독 기사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재영에게 전화를 해서 반론권을 준 거죠. 자, 이러이러한 사실을 박 씨가 얘기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옥새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건 녹취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해서 바빠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모르지 않는다. 나중에 바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것이죠. 처음엔 모른다고 하다가 자신들이 당황하고 그 다음에 반박할 어떤 그런 그 내용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동영상을 내보낸 다음에는 내가 모른다고 한 건 바빠서 그랬다라고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네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도를 하지 않고 폐기 처분했는데 박 씨가 이것을 보도해달라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 씨가 갖고 온 녹취록은 거꾸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녹취록의 생생한 내용은 스카이데일리가 또다시 이제 후속 보도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스카이데일리가 갖고 있는 녹취록에 따르면 박 씨가 끊임없이 종북 목사에게 그거 지워달라. 그리고 서울의 소리 관계자에게 지워달라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져 있고요. 그 녹취록에는 자신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지금 종북 목사가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설득하냐면 지금 박모 씨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다면 월급을 주겠다 하고 서울의 소리에서 이 박 씨의 통장에 160만 원씩 꽂아줬다는 것이고요. 또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카니발 렌터카를 대여해서 박 씨가 타고 다니게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입증이 가능하겠지요. 통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도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소리와 정반대의 어떤 상황이죠. 이거를 보도하기 위해서
또 이 보도라는 건 이거예요. 보도까지야. 근데 타이밍을 맞추려고요. 어떤 타이밍? 즉 지금 내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탄핵이라는 어떤 그 자신들의 그 스케줄에서 맞춰서 그 직전 민주당이 그 탄핵 소추를 드디어 하려고 하고 국민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노조라든지 좌파 시민들이 전부 거리로 뛰쳐나왔을 때 그때 딱 이것을 얹으면 예를 들어서 김만배와 신앙님이 작당을 해갖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바로 투표일 사흘 전에 빵 터뜨렸듯이 자기들이 탄핵의 어떤 소추를 하기 직전에 이걸 딱 터뜨리면 검증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대로 탄핵의 어떤 그런 물결에 휩쓸려서 탄핵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 하에서 이들은 이것을 붙잡고 있었을 텐데 박 씨가 이것을 꺼내니까 거꾸로 우리들은 이거를 폐기했다. 안 하려고 했다. 근데 박 씨가 이것을 해달라고 조르다가 지금 역죄를 한 거다. 이것이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역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들이 하는 이 역공작이 성공할 수 없는 건 바로 녹취가 있다는 겁니다. 이 녹취가 바로 조금만 기다려. 아니 이건 지금 지으면 안 돼. 라고 설득하고 있는 그런 녹취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과 27범이라고 지금 이 박 씨를 지금 사기꾼으로 모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스카이데일리가 경찰의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봤더니 경찰 쪽에서 송치한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건 중 한 건은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가 되고 다른 한 건은 무죄로 통보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전과 27번으로 몰면서까지 지금 자기들이 했던 것들을 숨기려고 지금 열심히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최재형은 이미 수개월 전에 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자는 뭐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인데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 검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나 봐요. 이 종봉 목사가 한 이 윤석열 손바닥 왕 중국도 연관 엄청난 사연 곧 공개할 것 이런 예고편을 다 낸 거예요. 즉 최재형이 지금 서울의 소리랑 얘기랑 전혀 다르죠.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에 있는 서울의 소리 방송은 뭐라 그랬죠? 이게 가짜니까 처음부터 가짜인 줄 알았고 그래갖고 그걸 폐기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이렇게 지금 좌파 유튜브에 나가서 이제 곧 엄청난 사연이 공개될 거라고 예고를 해요. 가짜라고 판단해서 폐기했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시나리오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박 씨를 이용할 대로 이용해 먹고 아니 최재형과 이 박 씨는 한 달 반 동안을 함께 한 오피스텔에서 기거했다라고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가짜인데 왜 그리고 이 사기꾼인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사람을 왜 붙잡고 함께 기거를 하면서 설득하면서 이 동영상을 계속 갖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지워달라는 요구도 안 들었을까요? 바로 지금 엄청난 사연을 공개할 것이라는 예고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라고요? 바로 탄핵이라는 자신들의 그런 시나리오에서 그런 이 타임 스케줄에서 결정적 한 방으로 이것을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공작하고 있다가 박 씨가 지금 스카이데일리에 달려와서 사진과 녹취록을 건네자 이들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해하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저렇게 거짓된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도리어 적반하장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좌파들은 다 똑같아요. 자신들이 몰리면 도리어 더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 혐의를 거꾸로 뒤집어 씌웁니다. 대장동이 똑같거든요. 이재명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금 공경에 처하자 말도 안 되는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다. 역공작을 피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이 옥새 임양하는 그런 도장을 갖고 장난을 치려다가 이것이 발각이 되자 거꾸로 지금 뭐 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스카이데일리 관계자와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면토 기사처럼 여당은 지금 여당 법사위가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 명품백 탄핵 공작에 이어 옥새 탄핵 공작까지 모두 철저하게 수사하라 라고 지금 법사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그래서 나섰다는 것이고요. 내용을 보면 대선을 앞두고 천공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부부를 만나 대통령이 되기위한 부적들을 전달했고 이 부적이 바로 이 옥새라는 겁니다. 권룡제가 사용했다는 그 자리에 박 씨가 있었다는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를 기초로 박근혜 탄핵과 유사하게 무속인에 농락당하는 대통령 부부 이미지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몰고 가서 최종적으로는 국민 여론을 조장해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것. 이를 위해 송출을 목적으로 이 제보자 박 씨가 출연한 동영상까지 제작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지금 여당 법사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만약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1년에 모이는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 전대미문의 가짜뉴스 공작이며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려 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다 라고 하면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톱으로 지금 연결이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알아볼 게 도대체 이 옥새라고 불리는 것이 무엇이건데 이 난리들을 치는가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봤습니다. 6대 황제 걸륭제의 옥새 3희 당정 감세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걸륭제는 굉장히 뛰어난 황제였습니다. 청나라에 몇 명, 3명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그런 군주라고 여기고 있지요. 이 걸륭제가 500개 정도의 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장을 굉장히 사용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임장의 재료는 옥으로 만든 거, 수정으로 만든 거, 금속으로 만든 거, 뿔, 상아, 대나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황제가 쓰는 건 옥과 또는 금으로 만든 것들을 많이 쓴다고 하지요. 임장을 가장 많이 사용한 황제가 바로 걸륭제라고 하고요. 걸륭제는 문서 작품 및 소장품에 사용하는 임장이 벌써 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임장의 재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황제의 거니까 백옥, 무곡, 벽옥, 청옥, 한옥, 별별 옥들과 아주 귀한 돌들, 청전석, 청금석, 취생석, 장화석, 내지는 상아, 문죽,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재질로서 임장을 사용을 하고요. 사실 이 옥새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단 하나 있는 것, 국새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전결을 해서 쓰는 그런 그 문서에 쓰는 것이 딱 하나, 옥새라는 게 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임장이라고 그냥 어보라고 불린대요. 그러니까 옥새 말고 또 다른 그런 그 도장들, 의례라든지 이럴 때 쓰는 그런 그 임장들은 어보라고 해서
옥새는 몸에 지니고 있지 않지만 어버는 몸에 지니어서 언제든 쓸 수 있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옥새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것이 실제로 걸륭제 때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소리의 이번 해명식 보도에 이번 영상에서 딱 하나 눈에 저도 동의하는 게 가짜일 가능성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걸륭제가 지금 청나라 황제 중에 가장 많은 인장을 사용했다고 해요. 500개나 되니까. 그러니까 옥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황제랑 임금이 거리에 나갈 때 맨 앞에 옥새가 든 가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이 상징물로서 딱 하나가 이제 옥새가 있고 어보들이 많다고 했죠. 몸에 지닐 수 있는. 그러면 이 지금 상위 당정 감세라는 것은 무슨 옥새다 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자료를 봤더니 이 삼위 당정 감보라고도 하더군요. 새와 보의 어떤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500개 중에 하나 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것이 진짜냐? 제가 아까 동의하는 부분이 유리창에서 살 수 있는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소리가 진짜 나쁜 게 뭐냐면 이게 가짜인지 뻔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짜임을 알고도 지금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천공이 진짜 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왜 제목이 있잖아요. 중국이 난리 난다. 참 이 자들이 뻔뻔하게 그지없습니다. 최재형이 서울의 소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 가짜다. 그래서 동영상을 파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오마이뉴스 출신의 장윤선 편의점 여기에 무슨 제목이 나갔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 난리 날 그런 엄청난 중국이 알면 큰일 날 그런 엄청난 사연을 내가 공개하겠다. 이런 식의 예고 기사가 예고 영상이 있어요. 그럼 이자가 참 나쁜 게 뭐냐면 이건 가짜인데 중국이 알면 큰일 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가짜 인장 하나 갖고 있는데 중국이 왜 난리가 납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진짜여야 중국이 난리가 나는 거고요. 이게 가짜면 중국이 난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첫 단독 기사에서 이 박 씨가 이 최재형의 전략,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이 영상을 나가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런 항의를 할 거다. 그래서 양국 관계가 파멸이 날 거다. 바로 자기네들의 그런 황제의 그런 임장이 윤석열에게 갔다. 윤석열 후보에게 갔다. 이런 식의 어떤 외교 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의 지금 영상을 찍은 거예요. 첫 단독 기사에는 바로 최재형이가 무당집 같은 그런 배경, 이 사람 목사 맞아요? 무당집 같은 배경을 해서 이 옥새라는 가짜라고 나중에 주장한 옥새를 아주 신주 모시듯이 안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아니, 가짜를 왜 이렇게 안고 있습니까? 스카이데일리 기사의 이 사진 좀 잠깐 보여주세요. 단독 최재형 윤 대통령 탄핵 가짜 시나리오 모의라는 기사입니다. 이 사람의 앞뒤가 너무너무 안 맞는 게 가짜라며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파기했다며요. 근데 왜 자기는 이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이 자칭 옥새라는 그런 이 임장을 몸에 이렇게 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참 이 종북 목사의 끝은 어디인가? 종북 목사의 이 공작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옥새만 있을까요? 근데 진짜 당황한 건 이걸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우리가 크게 쓰려고 했는데 완전히 똥됐다 라고 1. 두 번째,
야, 근데 지금 명품 파우치도 똥됐다. 그거 지금 막 그 난리를 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그 명품 파우치 특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똥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최악이 바로 종북 목사의 정체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종북 목사, 내가 종북 목사 하지만 이 자는 NK 비전 2020이라는 그러니까 재미교포잖아요. 미국에 가서 활동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잖아요. 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법법으로 수사를 받은 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NK 비전 2020을 구글에서 쳐보시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북한 찬양 글들이 이자의 이름을 걸고 올라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대요. 이 사람 목사 맞잖아요. 제대로 된 목사라면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없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면 기독교를 선교하고 또 신자들을 모아서 예배를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다는 건 그리고 그런 자유가 없다는 것을 북한 정권에 언제나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자는 그 글에서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북한이야말로 종교의 자유가 있대요. 그리고 김정은은 종교의 어떤 자유를 누리게 해준대요. 다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 목사 맞나요? 스카이데일리는 그 점과 관련해서도 후속 보도를 한다고 합니다. 즉, 이 최재영이라는 사람의 정말 그러니까 생활부터 진짜 이 사람이 목사다운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까지 후속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최재영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얼마나 믿을 수 없는가를 낱낱이 이번에 단독 기사로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압니까? 제가 알기에는 명품 파우치와 죄송합니다. 박경현님, 목사 아님 사기꾼입니다. 박경현님 늘 고생하시고 저는 박경현님 팬입니다. 근데 목사 아님 사기꾼이 아니고 사기꾼입니다. 그냥 오화가 아니에요. 목사 오화 사기꾼이 아니고 저는 목사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경력으로 따지면 미국에서 무슨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 무슨 저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북한에서 기독교 교인들이 목사에 의해서 지금 선교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예배를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은을 찬양한 사람을 진짜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도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그걸 목사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목사 5월 사기꾼이 아니고 그냥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하나만으로도요. 자, 박 씨의 그 증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지금 법사위가 여당 법사위가 나서서 수사를 촉구했는데 더 이상 이런 종북 목사가 공작을 갖고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민들을 대의하는 기관인 국회에 나가서 설치는 모습을 보지 않게 되기를. 그가 설칠 수 있는 공간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니고 교도소밖에 없다는 것, 구치소밖에 없다는 것을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양산의 밤. 김정숙의 고민, 옷이냐 인도냐 이런 제목으로 이슈를
두 번째 이슈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우선 김정숙은 되게 지금 양산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옷으로 먼저 소환될 건가? 아니면 버킷리스트 여행으로 먼저 소환이 될 건가?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 그야말로 검찰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김정숙의 옷과 그 다음에 김정숙의 인도 외유 출장과 관련된 수사에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일단 8월 5일 오늘 한국일보가 낸 단독 기사입니다. 샤넬 재킷 아시죠? 샤넬이라는 프랑스의 명품 회사가 한글을 디자인해서 만든 옷입니다. 이 샤넬 옷을 김정숙이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 순방 당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할 때 입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의혹이 있는 건 뭐냐면 이 옷, 그러니까 김정숙이 실제로 입은 옷이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옷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뭐 기증을 받았다. 근데 대여를 했다, 돌려줬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말이 좀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돌려줬다고 했을 때 프랑스에서는 아니다, 기증을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다시 그 인천 공항에 전시를 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 공항에 가보았더니 기자들이 직접 가서 체크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다른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넬이 뭐 다시 제작해서 보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도 후문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 의혹과 관련돼서 어쨌든 명쾌하게 지금 규명되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이 옷값들, 그러니까 김정숙의 옷값들만 하더라도 처음에 관봉권으로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한국은행 조폐공사를 통해서 지금 만든 돈을 한국은행에서 지금 내보낼 때 그 관봉권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의 띠시로 그 묶은 5만 원권이 다발로 된 그런 돈을 갖고 와서 돈 지불을 했다라는 것인데 처음에 탁현민은 김어준 시간에 나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사비로 냈다. 사비로. 그리고 카드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비로 했다. 그런데 관봉권으로 그것을 지불했다는 것이 TV조선에 의해서 밝혀지자 나중에는 청와대가 밝힐 수 없다라는 식으로 국가 기록물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액수가 얼마고 그 액수들을 어떻게 마련했다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 검증을 그러니까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일보 단독 기사는 뭐냐면 전 주 프랑스 한국 문화원장을 소환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이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이후에 이 김정숙의 옷값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발빠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지난달 말, 즉 7월 말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전해웅 전 프랑스 주재 한국문화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는 것이고요. 프랑스 한국문화원은 2021년 국립한국박물관과 협력해서 개최한 특별전에서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을 처음 전시했다라고 하고요. 검찰은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잭킷의 전시 경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샤넬 재킷이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지금 계속 의혹이 있고 실제로 국가기록물에 간 것도 아니고 또 프랑스에 있는 것이냐 라고 지금 제대로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검찰은 김 여사가 재킷을 반납한 뒤 3년 후에야 재킷을 한 번 더 제작해서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경위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등을 되짚어보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이미 지난달 초부터 7월 초부터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과 실무자 그리고 문화체육부 관광부 담당 부서 과장, 문체부에 연락한 청와대 행정관 등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수사팀은 인도 타지말 외유성 출장과 청와대 경호관 수용 강습 의혹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 들어서 옷과 관련된 지금 수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어떻게 되고 있나를 봤더니 7월 27일에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24일에는 의상실 관계자를 소환했다라고 지금 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상실 관계자 소환해, 청와대 행정관 소환해, 국립한글박물관장 소환해, 그 다음에 그 국립한글박물관의 직원들 소환해,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 소환해, 또 주 프랑스 주재, 그러니까 프랑스 주재 한국문화원 원장 소환해. 지금 소환된 인원만 10여 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10여 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어떤 증언이 일관되게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지점은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듯이 추정하듯이 당연히 김정숙 여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이건 분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 달듯이 옷으로 먼저 소환될 거냐 아니면 출장 의혹과 관련돼서 소환될 거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24일, 7월 27일, 그리고 8월 5일 이렇게 7월 31일 이렇게 연달아서 옷과 관련된 소환이 있는데 바로 7월 31일에는 외유 출장 의혹과 관련된 외교부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는 거예요. 같은 거의 비슷한 어떤 시기들이 계속 겹치죠. 그러니까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지금 옷은 옷대로 계속 소환을 하고 외유 출장과 관련된 그런 그 참고인들은 그것대로 지금 소환을 해서 7월 초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촘촘히 지금 소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월 31일자 기사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배 임치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외교부 과장 A씨를 소환했다. 이 A씨는 2018년 김 여사 출장 당시에 인도와 일정 협의 등의 업무를 맡았던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리한 기사를 보면 8월 2일자 기사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됐을 것이다. 지금 거의 변호사들 위주로 검사 출신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서면 조사나 직접 지금 그 소환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김정숙을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고발인과 참고인 수사가 진행된 만큼 피고일자 김정숙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 불가피하다. 그리고 출장 경비 현금 사용도 아니고 돈의 흐름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증거 인멸이 쉽지 않아서 증거는 분명히 있을 테고 또 김정숙 인도 순방 내용과 관련돼서 대통령 기록물이 보관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당연히 김정숙은 물어봐도 답변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김정숙은 사실 공무원이 아니어서 국고손실 혐의 적용이 모호하다라고 하지만 예산 관련 부분 유용 교사했다면 즉 직접적으로 이거를 해야 돼라고 자신이 개입을 했다면 공범이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요.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뭐 혐의가 없다라기보다는 공범으로서 사실상 국고손실의 직접적인 그런 최종 결제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이 여기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 지금 김정숙이가 거의 뭐 문재인 때 나라를 좌지우지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공적인 어떤 책임은 대통령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소환될 가능성도 무시 못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를 위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김정숙의 타지마 등 인도 방문은 바로 대통령 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이렇게 표현했으므로 외교라는 것은 무엇이죠? 외교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최종 책임자는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책임 하에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외유하고 말이야. 이 국고를 낭비하고, 그걸 외교라고 포장을 했으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대통령까지 소환이 될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많은 말씀 이렇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박경현님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아디오스님, 제가 아디오 스님이라고 잘못 읽을 뻔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디오스님, 어서 오세요. 프랑스와 조스카님,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는 젊은 시절 미스 필리핀의 키가 큰 미인이었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수백 켤레의 그런 구두로 상징되는 그런 진짜 부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김창호님, 은사님 빵끈빵끈 깍꿍, 아이고 저 수박 나도 먹고 싶다. 나미님, 그러면 관봉권 들고 가서 후들러 쓴 건 세금을 도둑질한 거 아닌가요? 도둑질을 당했나? 아마도 총무 비서관실에 있는 특활비를 유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창호님도 서인님 길님과 인사를 나누고 계시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말씀 나눠주시고 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종복 목사의 지금 말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드디어 지금 그렇게 종복 목사가 함정으로 김건희 여사를 올감했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참 이자들의 어떤 정말 후한무치한 공세로 상당히 버거웠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그야말로 종복 목사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공작이 지금 폭로가 돼서 이번에야말로 서울의 소리와 종복 목사의 제대로 된 수사와 함께 이들의 간악한 그런 사악한 음모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슈를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 8월 5일 2024년 8월 5일 들려드린 이종근의 HQ 이제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내일은요 송구권의 현장 정치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필의 소리, 그 다음 저는 그 다음인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진짜 며칠만 더 버티시면 이제 정말 힘들었던 여름에 뜨거운 이 통로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힘내서 이 여름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을 닫겠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